예, 30도가 웃도는 이른 더위 때문에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지난해 기습적인 폭염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윤기한 기상통보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보관 윤기환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일단 더울 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5월 달부터 해서 6월, 7월을 갈수록 햇볕이 일단 강해집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지가 6월 하순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가 6월 하순에 있다는 것은 가장 하지 때가 태양 고도가 높아서 예. 태양 고도가 높을 때 햇빛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햇빛이 강할 때라서 일단 더운 거고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더운데 이 평균적으로 더운 것보다 조금 더 덥냐? 이제 요 차이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근데 5월 달 들어서는 최고 기온만 봤을 때 네. 5월 달만 최고 기온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더웠던 달이었고요. 네. 이제 요거는 그 맑은 날이 일단은 많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기온을 식혀줄 수 있는 기회가 예. 적어서 맑은 날이 많으니까 열이 누적이 돼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좀 많이 더웠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울 때가 되니까 덥다.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더위가 좀 빨리 찾아온다든가 아니면은 기온이 더 높다든가 이런 변화도 있습니까? 일단 5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5월만 봤을 때는 네. 가장 더운 5월이었고요. 아하, 그렇군요. 근래 들어서, 근년 들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더위가 계속 이어질 거냐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염이라고 느끼는, 지금은 덥다 정도지만 폭염이라고 느끼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 더위는 장마 이후에 오는 더위. 예. 그때는 이렇게 지금 더위는 조금 건조하면서도 그늘 들어가면 시원한 이런 네. 더위인데 장마 전선이 장마 끝난 이후에 되는 그늘 들어가도 덥고 집 안에 들어가도 덥고 그렇군요. 그때는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거든요. 그때 더위로 같이 이어지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지금 뭐 가장 걱정이 작년에 참 더웠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일단은 작년이 가장 더웠습니다. 일단은 아하.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더웠다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33도 넘는 걸 폭염일수라고 하는데 네. 그때 폭염일수라고 하는데 이게 근 한 달 정도 됐었어요. 3일 31.4일.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예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더위는 가장 그 폭염일수가 많았던 것이 작년 일수. 근데 예. 두 번째 해로가 언제였냐면 94년도 29.7일이에요. 한 94년도. 이틀 정도 차이가 났죠. 예. 그 다음이 한다면 2016년도 상당히 더웠는데 작년 말고도 재작년 이렇게 좀 더웠었죠. 2017년, 16년. 네. 2016년이 22.4일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2016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한 8일 차이 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이 월등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작년처럼 월등한 케이스하고 똑같을 거냐? 네.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네. 일단 기상청에서는 작년에는 못 미친다. 작년에 못 미친다. 대신 대신? 내년의 더위는 충분히 온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이 워낙 더운 날이었고 더운 때였고 예, 예. 올해도 그 정도는 되진 않겠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더울 수 있다. 조금만 아니고 계속 더울 걸로 계속 예상하고 더울 있습니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렇게 33도가 넘는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외국 들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던데 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하.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더 좀 우려가 크죠. 예. 왜냐하면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같이 진행이 되고 북반구가 같이 진행이 되고 또는 남반구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일단은 이 문제는 기후 변화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닐하우스처럼 저기 열기가 갇혀서 그 열기가 더해져 가지고 여름철엔 더 기온이 올라가는 거. 이게 네.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아주 좀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좀 우려스럽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계속 더 커지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기온의 평균값은 올해보다는 작년, 네.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5년 후,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더 기온이 높아질 거라는 건 당연한 추세이고요. 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저희 주제하고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환경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좀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보면은 이제 기상 그 용어 중에 좀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네. 예보, 특보, 경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호우, 폭우, 네. 홍수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예보는 간단하게 그냥 내일의 날씨가 어떻겠다, 기온이 어떻겠다, 비가 오겠다, 뭐 맑겠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정보, 기상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보, 특보는 헷갈리시는 게 특보는 특별한 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내일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는 좀 특별한 정보를 줘야겠다 해서 그래서 특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특별한 정보에는 위험이나 피해가 우려될 때 기온에 따라서는 33도, 바람에 대해서는 뭐 14m 이상 평균 풍속이 불 때, 풍랑에 대해서는 3m 이상 파고가 일 걸로 예상이 될 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내죠. 근데 그 특별한 정보에는 두 가지 단계로 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특보 안에는 주의보, 경보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을 예를 들자고 하면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진행이 될 때는 온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해서 폭염주의보가 나가고요. 예. 35도 이상이 날 때는 특별히 위험이 발생을 한다, 유력하게. 그래서 35도 이상 할 때는 경보로 해서 폭염 경보가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경보가 가장 높은 수위의 뭐 경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예, 더 현재로서는 강해지니까? 제도적으로는 경보가 있고요. 네. 이제 제도적인 유의의 또 다른 정보로서 저희가 폭염 영향 예보라는 것이 나가는데 네. 폭염 영향 예보에는 38도가 넘을 때는 위험 단계라고 해서 그거는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의 정보를 또 줘서 38도는 진짜 위험하다 해서 별도의 정보를 주고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38도 이상 올라갔던 때가 작년에 많이 있었죠. 있었죠. 예, 작년에도 있었고. 예. 그렇군요. 그럼 특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보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33도 이상이 폭염이라고 말씀하셨고 초속 3m 이상이 강풍이라고 하셨습니까? 초속 14m 이상. 14m 이상. 예, 그때 10분간 평균 풍속을 냈을 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풍향계를 가지고 다니거나 풍속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우리가 체감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서 있기가 서 있기가 뭐 어렵다든가 뭐 우산을 받치기가 어렵다든가 뭐 이런 그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늘 좀 바람 부네 하면 한 5m 정도로 아하. 오늘 좀 심하게 부네하면 5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바람이 엄청 세 이런 표현을 할 때 실제로 막 쓰레기가 날리고 뭐가 할 때는 10m 내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간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가 공사장에서의 보호대 같은 것들이 휘청휘청한다. 예. 그러면 한 14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실제로 세다. 14m 하면은 엄청 센 공이죠.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딘가는 뭐 공사장이든 간판이든 아니면 유리창이든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강풍주의보가 나가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저희가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를 낼 때는 적어도 14m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그 밑에 비슷한 바람이 불어도 위험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14m 이상이 넘으면 피해가 확실히 납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피해가 나기 전에 빨리 뭐 숨든지 안전한 곳으로 좀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국민 홍보를 하는 것도 뭐 지금 물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바람이 참 의외로 위험하더군요. 바람이 힘이 일단은 강하니까요. 네. 그리고 조금은 대도시라서 뭐 바람으로 봐서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바람 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건물도 장애물이고 한마디로 길거리의 가로수, 간판, 전선 이게 모두 다 바람의 입장에서는 다 장애물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대도시에는 많고 현대 사회로 갈수록 그런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바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지금 바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더위로 돌아와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을 때 뭐 가장 위험한 분들이 이제 노약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노약자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혼자 계시고 집에 계시고 네. 있을 때 특히나 집에서 이제 전기나 이런 게 아까우시니까 에어컨도 안 트시고 선풍기도 네. 안 트시고 또 노약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만 계시다 보고 지자체에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네. 피해가 많으시죠. 음. 그런 분들은 지자체에는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연락을 하는 체계가 있고 예. 지자체에서 폭염 대피소 같은 것들을 갖다가 무슨 센터에다 마련한다든지 구청이라든지, 공공건물에다 예, 만든다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반드시 그런 데를 반드시 이용하실 필요 있으세요. 네.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의 권리로서 네. 요청을 하고 내가 그걸 이용하겠다 어디냐라고 충분히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이외에 이제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 조금은 많이 피해가 입어요. 오히려 더 네. 위험에 실제로 신체는 이제 조금 나이를 들어서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시는 그렇죠. 40대나 50대 이분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야외의 땅에 아직은 자신감이 있고 내 몸은 내가 안다는 생각에 예. 많이 도보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스포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폭염의 특징은 서서히 자각 증상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렇게 나무 쓰러져서 탁 쓰러지는 아하.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어지러움을 느끼기 전까지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어지러움 느꼈을 때는 이미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통보관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폭염 대피소 여기 가는 것을 뭐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걸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다. 말씀하듯이 지금 뭐 거의 모든 자치구가 찾아가는 공무원들 이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자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기 만용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덥고 그러면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태풍이나 호우 이런 쪽은 좀 어떻습니까, 전망이? 일단은 뭐 태풍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거는 일단은 정확히 몇 개가 온다고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전망 정도로 한다고 하면 네. 한 평균적으로요 한 해에 하나에서 세 개 정도 이렇게 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조금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하나랑 세 개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 올 때 세 배 차이 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예보 기술이 현재로서는 과학 기술이 그 정도로만 예측이 돼 통계적으로만 예측이 되고요. 근데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본다고 하면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데 북태평양 먼 곳에서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근데 우리나라 오는 시각이 길다. 그래서 오는 동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면은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예년보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집중호우나 이런 거 있으면 집중호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장마전선상에서 오는 비, 그 장마전선 이후에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갑자기 막 예, 오는 비 이렇게 기습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장마전선은 예년처럼 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는 피해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장마가 좀 일찍 끝났죠. 근데 네. 이번에는 일찍 끝나지는 않을 거다. 예년처럼 6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7월 하순까지는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장마전선 끝나고 나서에 나오는 집중호우. 네. 작년에는 집중호우가 적다 보니까 계속 더웠죠. 기온이 계속. 집중호우다운 집중호우가 없었는데 네. 한두 번밖에 없었죠. 근데 올해는 장마 끝나고 나서 예년에 우리가 기억에 어설프였고 많이 홍수 나고 어디 막 사고 나고 장마철 아닌데 그런 현상이 자주 있을 거다. 올해는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네. 북쪽에서 한 번씩 찬 공기가 확 지나가면서 그때 비가 한 번씩 오면서 비가 오면은 당연히 폭염은 좀 꺾였는데 대신 비가 많이 오는 식으로 그렇군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보관님 말씀 들으면은 덥지 않은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더운 건 뭐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요즘 날씨의 특성은 하루 사이 이렇게 급변을 많이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같은 서울 시내라도 한강 북쪽하고 한강 남쪽, 예. 관악산을 경계로 해서 안양 쪽 비하고 관악 쪽 비하고 또 별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같은 기상 정보로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그러면은 기상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레이더, 강우 레이더, 어디가 비가 오고 적게 오는지가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오게 생겼다 아니면은 먹구름이 낀다. 그러면은 그 기상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애플리케이션을 깔면은 그 기상특보라든지 경보가 문자 메시지나 또 이렇게 경고가 되기도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참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적극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진 얘기 좀 해보죠. 예.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입니까? 일단 피해를 입었으니까 안전지대는 아니다. 아니죠. 예. 뭐 특히나 2차례나 있었고 예. 좀 큰 규모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가 있었으니까 예. 실제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안전지대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건물이라든가 뭐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지진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은 그냥 소강 상태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진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기술상 전망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본조차도 뭐 불가능한 거예요. 네. 통계적으로 어디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한다, 몇 번 발생을 했다, 이 정도 통계만 나오지, 네. 앞으로라는 개념부터가 뭐 하루 이틀, 1년 안에, 10년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게 현재는 과학기술상이 불가능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지진이 났을 때 얼마만큼 신속히 빨리 전달을 하느냐, 네. 그 지진파가 전달하기 전에 얼마만큼 그 정보를 전달을 해서 지진파가 전달하기 전에 피난을 할 수 있느냐. 이 시점으로 과학기술이 예. 발전을 하고 있고 예보를 뭐 이틀 후에 온다, 하루에 온다, 뭐 요 정도는 아직은 불가능한 거로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재난은 예측이 참 힘들겠고요. 이 재난 방지나 안전 조치에 더 우선의 신경을 써야 되겠는 그런 예, 부분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자, 뭐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얘기는 뭐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생활에서 가까운 미래,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좀 지금과 달라지는 또는 또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상의 변화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있죠. 우리 세대부터 당장 겪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항상 진행됐던 구토순례 대행진 같은 거. 네. 뭐 작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지죠. 없었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은 세태가 변화가 많죠. 작년에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서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가게가 안 된다고는 좀 있어요. 지하 가게가 되고. 이게 우리 세대에서 직접적으로 겪었죠. 한두 번 맛보기처럼 이렇게 겪고 나겠지만 네. 앞으로는 그게 맛보기가 아니라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는 기후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음 세대 정도로 해서 겪을 줄 알았더니 네. 그냥 우리 세대에서 같이 겪고 있고 앞으로 그 추세는 더 가까이 더 심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 이 질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은 가장 재밌는 얘기 중에 기상청 직원들이 소풍 가는 날 비가 왔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예는 아닙니다만 그 날씨가 그렇게 많이 좀 그 예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으시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계획을 저희가 뭐 소풍이나 어떤 행사 계획을 할 때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상청 믿음이 있는데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선제적으로 한두 달 앞서다 보니까 네. 당일날 가서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예보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는 정확히 맞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 희망사항인데 희망은 이만큼 해서 다 맞게 돼 있는데 현실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보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소나기나 이런 게 오더라도 서울만 해도 강남구는 오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관악구는 안 온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소나기도 현상에 그 소등을 가른다는 게 소나기이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근데 옛날에 소나기는 피해를 안 입을 정도로 소나기가 늘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워낙 덥고 습기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여름철에 옛날보다 습기를 많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이렇게 예. 소나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같은 서울 시내 안으로도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시각대에 다른 현상들이 워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의 예보가 당연히 맞을 수는 없고 주요 예보가 어느 쪽에 맞느냐, 피해를 우려되는 예보가 어느 쪽에 맞느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반론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과거면은 이 천기를 예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다 맞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예, 또 그만큼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 국민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